수술 후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애가 뱃속에 있을 때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부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이유가 1도 없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본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원장 임경섭입니다. 오늘은 스킨텍과 관련된 주제를 하게 되었고요. 먼저 스킨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희 병원에 스킨텍을 주소로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많으신데요. 스킨텍이란 원칙적으로는 의학 용어는 아니고 흔히 오시는 이제 상병은 선천성 부위주가 되겠습니다. 스킨텍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피부에 뭔가가 튀어나와 있는 걸 스킨텍이라고 하고요. 선천성 부위주도 그거의 하나이고, 흔히 말해서 쥐젖이라든가 연골이 없는 그런 조직들도 스킨텍의 하나이고, 스킨텍은 이제 뱃속에서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 볼 부분이랑 이쪽이 이제 합쳐지게 되는 과정에서 생성된 오류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아무리 잘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오류가 있는 것처럼 태아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귀 앞에 잔여 이물들이 이렇게 남는 걸 스킨텍 선천성 부위주라고 합니다. 보통은 요 귀 앞에서부터 입 꼬리까지 라인이 이렇게 합쳐지기 때문에 이 라인을 따라서 형성이 되게 되고, 흔한 거는 보통 귀 앞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입꼬리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예후가 안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수술로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발생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아니라 목에도 생기기도 하고요. 다른 부위에 생기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제 귀 앞에 있는 이 부분에 생기는 것을 저희가 선천성 부위주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부분에 있는 것들은 다른 명칭을 쓰게 됩니다. 스킨텍은 500명 중에 1명 정도 달고 있다고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그거보다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킨텍이 이제 그 크기나 어디까지를 스킨텍으로 보느냐에 따르는 것도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학생 때 보면 50명에 한 반이었다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반에 1명 정도는 꼭 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나 직원들도 자세히 보면 심하게 튀어나오진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작게 이렇게 튀어나온 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스킨텍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스킨텍인데 이제 크게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선천성 부위주 스킨텍은 500명 중에 1명보다는 훨씬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킨텍은 굉장히 흔한 변형의 일종으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변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호자분들께서 특히 이제 뱃속에서 초음파를 할 때 발견하시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걱정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보다는 마음 편하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출산을 하고 나서 건강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제거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스킨텍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차이점은 무엇이 있나요? 스킨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의학 명칭은 아닙니다. 공식적인 의학 명칭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 앞쪽에부터 얼굴 사이에 나는 선천성 부위주라든가, 목에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연골 피부 세성 기형이라 그래서 목에 있는 연골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골 없이 겨드랑이라든가 목 또는 엉덩이나 그런 접히는 피부에 생기는 쥐젖, 흔히 말해서 섬유종, 파이브로마도 스킨텍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그중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선천성 부위주에 관한 내용일 텐데요. 선천성 부위주는 병원들마다 단일형, 복합형,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비수술형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구별해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이는 원칙적으로는 의학적인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견적을 매기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이렇게 병원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를 분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단일형이라든가 복합형 또는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스킨텍 등을 보호자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단일형 같은 경우는 선천성 부위주가 하나가 이렇게 딱 있고 연골 뿌리가 이렇게 작게 있는 정도, 그리고 복합형의 경우는
조금 그거보다는 크게 여러 개가 합쳐져 있다든가 또는 이주 연골을 침범한 복합적인 형태의 스킨텍을 복합형이라고 부르고 있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스킨텍들, 그냥 이렇게 살포시 나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비수술형 스킨텍,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칙적으로 의학적인 분류는 아니고 병원들에 따라서 편의적으로 하는 분류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스킨텍 크기가 증가하기도 하나요? 스킨텍은 종양 같은 조직이 아니므로 번지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아이가 덩치가 커지는 만큼 손이나 발이 커지듯이 있는 스킨텍 조직도 그 비율에 맞춰서 커지는 것 뿐이지 종양처럼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킨텍이 튀어나온 부분이 더 튀어나온다거나 요만한 것이 이렇게 얼굴 대비에 비해서 많이 커진다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고요. 단지 아이가 커지는 만큼 비율대로 성장한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들 청력이랑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이 역시 많은 보호자분들이 물어보시는데요. 스킨텍 자체만으로는 청력과는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스킨텍이 굉장히 커서 귓구멍 자체를 거의 대부분 막고 있는 경우에도 청력 검사를 하거나 해보면 수술 후에 크게 떨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여러 가지 선천적인 기형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스킨텍을 동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아이가 딱 봐도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고 청력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드롬이 있을 때 스킨텍을 동반하는 경우는 스킨텍에 의해서 솔직히 그 청력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신드롬에 의해서 청력이 안 좋은 것이지 스킨텍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도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스킨텍 수술의 적기는 언제인가요? 이 역시 의사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하겠지만 수술을 많이 하는 저희 병원의 경우는 100일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아이의 경우에 회복력이 빨라서 최종적으로 남는 흉터가 적다는 점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아이 컴플렉스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예방적인 목적에서 스킨텍 수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애가 조금 커서 어린이집을 가거나 할 때 이제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도 보고도 못 본 척 해주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철이 없고 하기 때문에 본인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 만져본다거나 물어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로 아무래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 위축이 된다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가기 전에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반에도 항상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저희 반에 양쪽에 스킨텍이 굉장히 심한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친하고 좋은 애였는데 그 친구들이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 볼 때마다 이건 뭐냐 했었는데, 아무래도 옆에서 보기도 좀 그랬고 그런 점들이 있으면 교우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를 미리 좀 예방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술을 한 과정 또한 저희 병원의 경우는 100일 정도를 추천을 하는 이유가 전신 마취를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국소 마취만을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커지면서 이제 힘이 세지고 하면 이를 제압하기도 쉽지 않고, 또 이제 포크랄 시럽 같은 거를 쓰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아이를 재워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포크랄 시럽도 10kg이 이제 애 체중이 넘어가게 되면 잘 듣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케타민이라든가 다른 약제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케타민부터 이 이상의 약제들은 호흡 증출을 억제하는 경향도 있고, 원칙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그런 약제를 쓰고 수면 마취를 해도 큰 무리가 없지만, 소아의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다르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10kg가 넘고 포크랄이 잘 안 듣는다고 해도 어떻게든 수술을 마치긴 하지만 훨씬 더 이제 보호자분들이나 아이나 또 의료진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것들은 100일 전후의 아이라면 모든 고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때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일이 아니고 100일 전인 50일이라든가 더 어릴 때 하면 좋지 않겠냐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원칙적으로 100일 이전의 아이가 열이 나거나 하면 굉장히 고생을 하고 100일 이전의 아이는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열이 나거나 하면 100일 이후의 아이들은 약을 처방을 해서 그 열을 떨구면 그만이지만 100일 이전의 아이는 열이 나거나 하면 척추천자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점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100일을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것도 100일 이전의 아이라면 웬만하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것이 서로를 위해 안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일이라고 해서 딱 100일 그런 건 산술적인 숫자일 뿐이고 100일 전후면 괜찮다는 이야기고 뭐 90일, 뭐 95일 그렇다고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프로토콜은 제가 스킨텍 수술을 하면서 소아과 전문의인 저희 집사람과 굉장히 오랫동안 상의를 하면서 정한 것이고 지금 생각해도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러면 아이들이 수술 받는데 마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역시 보호자분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전신 마취를 하는 병원도 있고 국소 마취를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를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국소 마취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면 시럽을 쓸지 말지를 또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스킨텍의 크기나 또 보호자분들이 그 성향에 따라서 포크랄 시럽을 원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있고 원치 않으시는 보호자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애가 좀 자면서 편하게 수술을 하는 것을 원하시는 보호자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또 포크랄 시럽이 항정신성 약품이다 보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보호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의해서 보호자분들이 그런 의향이라든가 또 의료진이 이제 스킨텍이 좀 작거나 이제 간단한 것들이면 포크랄을 사용하지 않고 제거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너무 크고 복합적이고 포크랄 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호자분과 의료진이 이렇게 상의하여 포크랄 시럽을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크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면 시럽만큼 또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 결국 보호자분의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아이가 수술을 할 때 100일 아이든 좀 어린 아이든 어머님이 옆에서 많이 달래주고 하시면 아무래도 아이가 협조가 좀 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마취가 되면 통증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불안해서 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옆에서 보호자분들이 뭐 노래를 불러준다든가 아이 이름을 계속 불러준다든가 하면서 아이에게 이제 정서적인 안정을 주면 수술이 끝까지 잘 협조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는 흉터가 남을까요? 수술을 하고 흉터가 안 남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할수록 또 절개 길이가 작을수록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 흉터가 설사 남는다고 해도 이 안면부가 아니라 귀 앞에 있는 부분이고 또 수직으로 이렇게 남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흉터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일 부분은 아닙니다. 흉터가 심하게 남는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다시 흉터 제거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이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스킨텍을 제거하고 나서 재발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원칙적으로 스킨텍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게 다시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손가락이 잘렸는데 손가락이 다시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스킨텍 조직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재발처럼 보이는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킨텍이 이제 연골 뿌리를 포함을 하는데 연골 뿌리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으면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는 평평했지만 이제 붓기가 빠지거나 연부 조직이 이렇게 아물고 이렇게 좀 수축하는 과정에서 쪼그라들다 보면 그 연골 뿌리가 마치 텐트처럼 살짝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스킨텍이 다시 자라는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그 스킨텍 뿌리가 조금 남아서 튀어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뿌리까지 완벽하게 제거해주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 뿌리를 많이 남기거나 뭐 그런 경우에 다시 수술을 하게 됐던 경우가 몇 번 있었고 또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보다는 훨씬 더 극적으로 소수의 예지만 저도 이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겪었던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수술을 정말 뿌리까지 잘 했는데 몇 개월 있다가 갑자기 보호자분이 뭐가 만져진다 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설마 라고 했는데
진짜 환자를 딱 보니까 귀 옆에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있고 만져보니까 뭐가 딱딱하게 만져져요. 이거 진짜 연골이 자랐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것도 재수술을 하면서 알게 된 게 결국은 이제 그것도 귀켈로이드라고 하는 질환의 일부인데요. 저희가 이제 귀켈로이드 수술도 많이 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수술적 소견이나 그런 것이 일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귀켈로이드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피어싱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연골을 이렇게 자극을 하면 자극에 의해서 자라나오는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아기의 경우에도 스킨텍 수술을 하면서 간단한 단일형 뭐 그런 스킨텍들은 안에 깊이 있는 뿌리를 떼어버리면 그게 이제 끝이지만 이주를 건드리는, 흔히 말해서 이주 성형술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주에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연골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귀켈로이드가 이주에 생기는 것이 마치 스킨텍이 재발하는 경우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몇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다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재발하지 않게 뭐 주사 치료라든가 그런 관리를 통해서 억제를 해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 후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마다 그 병원의 노하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 게 현실이고, 공통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적어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상처 부위에 물이 들어가지는 않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 감염이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씻기거나 해야 한다면 방수밴드를 붙이고 씻기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먹는 항생제라든가 연고 같은 거를 병원에서 쓰라는 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시고 실밥을 푸르는 시기도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일주일 전후를 해서 푸르게 됩니다. 실밥을 푸르고 나서는 푸른 부위가 벌어지지 않게 유도하는 스테리스트립이라는 테이프를 사용하는 병원도 있고, 또 흉터 연고를 병원마다 다른 제품들을 이렇게 비치해 놓고 하고 있는데 다 대동소이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주치의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잘 따라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적어도 이제 흉터가 보이다 옅어지는 한 2-3개월이 지나게 되면 모두가 해피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스킨텍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보호자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애가 뱃속에 있을 때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부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럴 이유가 1도 없는 그런 간단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변형이고, 수술을 통해서 아주 깔끔하게 해결이 되고, 수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병원의 경험이라든가 또 마취를 어떻게 하는지, 수술은 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수술을 받으면 말끔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이상으로 스킨텍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